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FAT 1급 74회 재무회계는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 있죠. 문제를 보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보통 여러분이 FAT 1급 들어오셔서 세법과 관련돼서 부가가치세를 갖다 제일 먼저 배우셨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기초과정이긴 한데요. 그 시험 문제에서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가장 흔하게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의 특징, 그래서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특징을 잘 봐두시길 바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 승현이가 잘못 설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0%의 세율과 일반 세율인 10%의 세율,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요, 공급가액만 있고 세율에다가 0을 곱하기 때문에 세율이 영세율 적용한다. 그래서 부가세 세액이 나오지를 금액이 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된 세금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세 의무자란 용어와 담세자라는 말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간접세, 직접세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스마트폰을 샀는데 얘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려면 110만 원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가세 1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이 납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는 최종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예요.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을 판 사업자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산 사람들한테 받아두었던 부가가치세, 얘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를 직접 또 내는 사람,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납부하는 사람을 우린 사업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우리는 납세자라고 불러요. 이러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부가가치세 세를 직접 부담하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경우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금을 부담한 사람과 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우리 이걸 간접세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직접세라는 게 있는데, 직접세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 급여를 받죠.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그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라는 걸 낸단 말이죠. 소득세를 내는데 여러분 월급에서 소득세 그 세금만큼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월급 중에서. 그리고 그 세금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회사가 대신 심부름해서 납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금 내는 거, 그걸 직접세라고 불러요. 상속세도 직접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분하면 간접세와 직접세가 어떤 것인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이것도 많이 몇 번 해보셔서 금방 알아들으실 수는 있을 거긴 한데요. 이거는 부가세 특징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시킨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 이 사업자가 100만 원에 매출 부가세 10만 원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 사람도 스마트폰을 팔려면 제조업체에서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걸 매입을 해야지 돼요. 사갖고 올 때는 70만 원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똑같이 부가세 7만 원까지 주고서 77만 원에 주고 사온 금액을 100만 원에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부가세 10만 원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자인 경우에 매출세,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아놨던 매출세 10만 원에서 매입할 때 7만 원 먼저 준 거 빼면 3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세액으로 3만 원을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서하고 납부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만 원 세액에서 매입세액 7만 원을 공제 빼주고 나머지 차액을 납부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개념은 전단계 세액이 아니라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래공제법은 결과는 똑같은데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공급가액 100만 원에서 매입가액 70만 원을 빼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30만 원 남죠? 30만 원에다가 10% 그래서 3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걸 사용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에 해당된다. 인세는 사람에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아까 여기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에 관련된 게 아니라요, 이거는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물. 그래서 사물에 해당돼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으로 물세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FAT 1급을 배우기 때문에 아직 소득세를 안 배우셨잖아요. 소득세는 TAT 2급에서 다루어질 것인데요. 그 소득세는 인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세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부가가치세는 물건과 관련된 물세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성한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였던 거죠. 자,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참고로 여기 부가세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 이런 거 다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실 때 요거 참고해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이에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시겠죠? 자, 8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법을 처음 접하시는 것이라 용어들이 많이 익숙치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부가가치세는 회사에 어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그 회사라는 자체는 그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게 재화가 됐던 용역이 됐던,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우리 일상적에서 회사와 관련된 밀접한 세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세법을 따진다면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등 이거를 다루실 줄 알아야지 회사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세거래라고 하면 지금 부가가치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과세 말뜻은 그 세자가, 과세의 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의미해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과는 부과할 때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과세거래라면 거래는 거래인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래는 다음 중 어떤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이 그 부가세 때 배우셨던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선 크게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여기 과세거래. 과세거래는 저기 우리 부가세법에서 핵심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참고로 하나 써놓을게요. 부가세법에서 이론이 됐던 실기가 됐던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제가 꼽아보면은 첫 번째가 과세거래고요. 두 번째가 간주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공,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거 있죠. 크게 부가세법에서의 뼈대는 중요한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문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암기해 두시면 시험 문제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TET 2급에도 그렇고 TET 1급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자격시험 준비하시면서 실무 업무 볼 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이 과세거래는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무엇이 있느냐 얘기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화가 공급되면은 여기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역이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그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크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배우면서 재화, 용역 이런 거 구분하는 걸 배우셨어요. 수입 재화는 뭐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화라는 거니까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랬는데 이 재화에 해당되는 거, 그 재화가 보통 공급될 때라는데 그 공급의 의미는 말로 풀어 쓰게 되면 인도 또는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인도는 그 제품이나 상품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건네주는 거, 그게 인도고요. 양도는 부동산처럼 움직일 수 없는 거,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건네줬을 때 양도라는 용어를 쓰기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화가 공급되는 방법은 대부분 매매계약이라든지 가공계약이라든지 교환계약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유상공급이라고 해서 유상공급의 말뜻은 돈을 받고서 공급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재화가 공급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것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재화이긴 한데 얘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요 빨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암기 놓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담보제공이라든지 사업의 양도라든지 조세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요. 요라든지 공매, 경매에 관련된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를 않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겠죠.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서 요걸 알고 계신다는 상황에서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 소형 승용차 중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재화에 해당이 되죠. 그죠? 소형 승용차 그럼 유상으로 그럼 유상 공급이라는 뜻이고 처분하는 경우 공급하고 돈 받겠죠. 그죠? 그럼 이 소형차 중고 매매상이 거래될 때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과세 거래 지금 물어본 거니까 그럼 이 요거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얘는 조세 물납에 해당돼요. 조세 물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는 부가세가 부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세거래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표권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외울 때는 유가증권으로 기억하세요. 유가증권. 근데 상표권 잘못 유가증권이 상품권이라고 잘못 봤어요. 상표권이라는 것은 무형자산이에요. 그죠? 상표권은 무형자산이고요. 무형자산도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자산인 거로 얘를 양도하게 되면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무형자산도 자산인 거로 이게 양도 그 관리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가세가 포함이 부과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라에 보시게 되면 담보의 담보라 그랬죠.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면 담보라는 뜻은 그걸 맡겼다는 뜻이에요. 맡긴 거는 거래 중에서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맡겨놓은 거지.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건 거래를 통해서 그 은행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판 게 아니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고 빌린 돈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 원금 잘 갚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본인 것이겠지만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금융기관에서 자기네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처분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담보, 즉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든지 명의가 그 담보를 맡긴 사람 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과세 거래는 가하고 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1번이 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항공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을 내요. 납부세액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는 매출세 나오겠죠? 10%니까 600만 원 납부세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세액 120만 원이래요. 그죠? 공급가액 10%는 60만 원 매출세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과세 매입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니까 12만 원은 공제를 받겠네요.
그죠? 납부세액을 좀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출했는데 100만 원짜리를 공과액 100만 원짜리를 받았대요. 그런데 얘가 대표이사 업무용 수용차 2000cc 수리비래요. 보통 우리가 불공사항, 아까도 전문지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공제받지 못할 사항, 불공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거 6가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 여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정확한 하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처치하더라도 앞에서 여러분이 부가세 공부하셨을 때 정리됐던 사항 이 6가지를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얘는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매입세 공제해 주지 않는 불공사항이에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000cc 넘는 업무용 수용차는 거기에 관련된 부가세 발생하더라도 원래는 여기 제대로 됐다면 10만 원이 이렇게 매입세액으로 들어가겠지만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공제받을 수 있는 결국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느냐? 60만 원에서 12만 원을 뺀 48만 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불공사항을 암기하지 못했으면 얘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해당되는 원하는 답은 48만 원이고요. 불공사항 1000cc 이하면은 1000cc 이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얘가 문제에서 업무용 수용차 1000cc 이하는 보통 경차거든요. 경차 넘어가는 것들은 다 불공사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입장에서 제가 1000cc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건 여기 자료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구분해서 풀 수 있다. 근데 여기 해당되는 게 이 하나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다 암기를 해 놓으시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 매 회마다 한두 문제씩 두세 문제씩 빠지지 않고 이론 실기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참고로 여기 세금계산 좀 외우실 때요 뭐 다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고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세금계산서, 사업, 1000cc, 접대비, 면세, 토지 요 앞글자만 기억을 해두시면 구분할 줄 알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론 문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실무 수행 파트, 실기 파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